안녕하세요. 동보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알고리즘 설명과 데이터 불러오기 API로 대량의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지 않고 바로 불러오기 그런 방법을 소개해줬고 데이터 전처리를 하다가 마무리했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날짜 유형이 있는데 결국에는 요 if문을 잘 살펴보면 날짜 형식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여러 개를 한 가지로 통일을 해줍니다. 다 요걸로. 네, 그거를 할 수가 있고, 그것도 한번 잘, 제가 계속 말하지만 이 영상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듣지 말고, 요 코드 하나마다, 한 덩어리마다 한 번씩 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거래 금액인데요. 그러니까, 맨날 선생님이 진짜 자주 하는 얘기인데 인공지능은 진짜 쉬워요. 인공지능 그냥 알고리즘에 데이터만 넣으면 되고 요 데이터 전처리가 어려운데 돈도 이 금액, 아파트 거래 금액도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문자로 된 게 있고 하나는 숫자로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억 3천이다. 그럼 73000인데 이 73000이 문자 유형, str 유형인 숫자가 있고 그냥 인트 형태가 있습니다. 인트 형태가 있고 또 마지막 하나는 문자인데 73 쉼표 000이 있습니다. 같은 거래 금액, 같은 7억 3천을 나타내는 유형이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인트형이 있고 str이 있고 str인데 중간에 커마 3개가 있는 거예요. 요것도 통일해 줘야죠. 이항이면 그냥 인트형이 낫겠잖아요. 봐보세요. 거래 금액을 가져와서 모두 다 str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변하죠? 인트형이었던 거래 금액은 문자형으로 다 바뀌어요. 그쵸? 그럼 지금 남는 거는 문자형인데 73000인 문자형이 있고 73 쉼표 000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replace 쉼표로 된 거를 빈칸으로 해달라. 그러면 뭐가 없어져요? 쉼표로 된 게 없어집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면 다 뭐가 돼요? 요 두 줄까지 하면 모든 거래 금액이 쉼표 없이 숫자로만 있고 이 숫자의 유형이 str 문자형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렇게 쉼표를 뺀 거를 다시 인트형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모든 거래 가격이 숫자로 통일됩니다. 요것도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요것도 그러니까 데이터 전처리는 정답이 없어요. 그때그때 데이터 유형이나 데이터를 살펴보면서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되고 요런 데이터 전처리 실력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코딩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예제를 많이 해보고 고민을 계속 해보고 아니면 그 스택 오버 같은 이런 코딩 커뮤니티에서 오류를 막 같이 잡는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런 거 잘 읽어보고 이 사람 진짜 이런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이런 방법으로 이제 데이터 전처리를 한다고? 이런 방법으로 버그를 잡는다고? 놀랍다. 근데 그 놀라워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남들이 놀라워하는 나의 코딩 실력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천재라고 하는데 하늘에서 내려준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있긴 있어. 주변에 선생님도 막 진짜 얘는 진짜 천재다라는 느낌을 주는 애도 있지만 상당 부분 어떤 특정 분야에서 잘하는 학생들은 잘하는 선생님 주변에 있는 사람도 능력자들 보면 결국에 노력이에요. 노력이랑 경험이랑 항상 깊게 고민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를 본다. 2점, 3점, 4점짜리 있을 때 2점짜리 100개 중에 99개 맞는 친구들보다 4점짜리 처음에 막 10개씩 10문제 중에 10문제 다 틀리고 근데 몇 시간씩 계속 고민해가지고 그런 4점짜리들을 풀어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런 그 후자의 사람들이 좀 더 세지거든요. 실력이 되게 좋아지거든요. 그런 느낌입니다. 계속 고민해 봐야 돼요. 고민해지면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층이 비어 있으면 fill 채우다 not available not available 한 값이 뭐예요? 바로 none 값인 겁니다. 나랑 none이랑은 달라요. 근데 의미하는 건 같아요. none, not a number 숫자가 없는 값을 none 값이라고 하고 fill나의 나는 not available이에요. 처리가 불가능한 그런 값은 뭐가 있겠어요? 숫자가 없는 값이겠죠. 그래서 여기를 0으로 채운다. 요거는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학습이 용이할 수 있게끔 카테고리로 바꾸는 거예요. 지역 코드도 카테고리로 바꾸고, 지역형, 건축연도, 거래일, 층 이런 거는 카테고리로 바꿔줍니다. 바꿔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전처리가 끝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처리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랜덤 포레스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앙상블 알고리즘은 결국에는 회귀도 되고 분류도 됩니다. 앙상블 알고리즘. 랜덤 포레스트도 그렇고 뭐 에이다부스트도 그렇고 엑스지부스트도 그렇고 그럽니다. 그러면 분류 알고리즘이라고 소개해줬던 거는 분류만 됐냐? 그 앞서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태생적으로는 분류 알고리즘으로 태어났으나 이제는 뭐 예측도 하고 뭐 별의별 거 다 합니다. 이제 진짜 그런 코딩 마스터들이 결국엔 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그게 코딩의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 KNN 알고리즘으로 뭐 예측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뭐 그냥 태생적인 거를 좀 많이 보고 이제 나누는 것 같아요. 아무튼 랜덤 포레스트로 예측도 하고 예측 잘 됩니다. 네. 사이켈럽 앙상블 알고리즘에서 랜덤 포레스트 레그레이서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피어가 분류 알고리즘이고 레그레이서가 예측 알고리즘입니다. 여기서 그다음 나머지는 좀 비슷하죠. 나머지 비슷하고 요 K-폴드랑 크로스 밸리데이트는 좀 이따가 마지막에 더 알아보기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도 좀 중복된 거라서 넘어가고요. 그래서 가격을 빼고 가격이 6번째 그러니까 7번째에 있지만 그 번호로는 6번에 있으니까 그걸 빼고 X에 넣고 Y에는 아파트 가격만 넣고 넘파이 어레이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테스트 앤 스플릿으로 나눠주고 학습을 하는데 K-폴드를 씁니다. 교차 검증 처음 났죠. 교차 검증. 그러니까 인공지능에서 데이터 전처리 조금 더 섬세하게 하고 데이터 처음부터 좀 괜찮은 거 가져오고 알고리즘 좀 더 괜찮은 거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런 뭐 K-폴드 교차 검증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면 이 정확도가 조금씩 더 좋아지는 거예요. 요게 실력인 거예요. 요게 실력. 그냥 나 데이터 가져왔어. 뭐 다 넌 값 있으면 다 드랍해. 다 결측지 제거해. 그 다음에 알고리즘 뭐 아는 거 딥러닝 뭐 몇 개로만 해. 그 다음에 그냥 학습하고 그냥 해. 이러면 그 인공지능으로 만들 수 있는 데이터가 한정적이에요. 근데 악착같이 사소한 것까지도 다 데이터 전처리하고 알고리즘도 막 비교하고 그 다음에 요런 K-폴드 같은 것도 쓰다 보면 처음에는 한 70%짜리 정확도가 있는 것도 한 100%, 90% 넘게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K-폴드를 먼저 설명하고 갈게요. K-폴드는 요런 느낌입니다. 요런 느낌인데 봐보세요. 우리는 훈련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를 나눠서 했어요. 이거는 너무 많이 설명했고 앞에도 설명했어요. 근데 여기다가 밸리데이션 검증 데이터까지 설명을 했어요. 딥러닝 안에서 밸리데이션 뭐 0.1 하면 약간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의 중간 정도의 역할을 섞어 놓은 그런 걸 한다고 했어요. K-폴드는 뭐냐? K번 교차 검증을 하는 거예요. 요 스플릿 처음에는 이 부분이 이제 그 테스트 데이터가 되는 거고 나머지가 훈련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얘가 테스트 데이터가 되고 나머지가 훈련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5번으로 교차 검증을 하는 겁니다. 교차 검증. 예. 그 다음에 마지막에 평가를 하는 검증 데이터가 되는 거죠. 검증 데이터가 되는 거. 그래서 K 등분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훈련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 나눠놓고 훈련 데이터 안에서 또 검증 데이터를 나눠놨는데 이번에는 훈련 데이터 전체를 K개로 나눠서 K번 교차 검증을 하는 겁니다. 요게 K 폴드고요. 뭐로 저 지워버렸네요. 이런. 네. K 폴드고요. 그러면 원래로 돌아가서 K 폴드 여기선 K를 5개로 하고 셔플 랜덤으로 돌리냐 데이터를 섞냐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에서 포레스트 개수를 100개로 하고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랜덤 포레스트도 전에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이렇게 교차 검증을 하면 첫 번째의 경우에는 R2가 95.5%, 두 번째는 95.4%, 95.6%, 95.5% 정도에서 이렇게 정확도가 나오죠. 근데 여기 보면 95.67% 나오죠. 95.44% 나오죠. 그러니까 0.2%라도 요 K폴드로 정확도를 올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확도를 조금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전체 5개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테스트 R2, 트레인 R2가 나오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K4다 크로스 밸리데이션으로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학습을 마친 결과 테스트 데이터를 모델에 적용시켜서 최종적으로 학습이 잘 됐는지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평가가 가능한 R2 결과로 하니까 95%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요 인공지능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예측하는 인공지능이 정확도가 95%가 넘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테스트 데이터를 넣어서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측을 해본 결과 9억 5,200 이거는 조금 값이 튀지만 밑에는 5억 5천만 원인데 요거는 5억 7천만 원이네요. 이렇게 그다음에 요건 3억 5천인데 3억 3천 좀 비슷하죠. 이건 비슷하고 그래서 RMSE가 1억 593만 원 정도가 나오고 정확도가 한 95.32%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오늘은 데이터 전처리를 마무리해 봤고요.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으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예측하는 인공지능까지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좀 생소한 개념이나 좀 어려운 개념들이 많아서 이번 파트는 이제 3단계로 나눠서 쪼갤 거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XG 부스트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동보쌤이었습니다.